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교육부가 잠시 뒤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공정한 수능의 출제 방향을 발표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킬러 문항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상 시기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여론전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드 사태를 부각시키며 야권의 오염수 공세 반격에 나섰고 야당은 우려를 제기하면 괴담이냐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전국이 장마권에 들며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게릴라식 집중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는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열렸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문제가 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더 뉴스에 가겠습니다.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권에 들어갔습니다. 장마 전선이 활성화하면서 오늘 밤까지는 내륙에, 밤 사이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게릴라식 호우를 쏟아 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세한 날씨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먼저 이 시각 현재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강한 비는 주로 충북과 경북 내륙 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경부선 충북 옥천 부근입니다. 시간당 25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졌는데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다음은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 중부 내륙선 경북 상주 부근입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20%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반드시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대구고속도로 전북 남원 부근의 모습입니다. 1시간 전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지금은 비가 약해져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네, 내일까지 국지성 호우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비가 어느 지역에 또 얼마나 오는 겁니까? 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는 수도권과 충청,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이어 장마전선이 남해안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남부와 제주도에 호우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지역을 옮겨다니며 폭우가 쏟아지는 게릴라 호우가 이어지는 겁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200mm 이상, 전남과 경북 북부 내륙, 남해안에도 12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남부지방에도 3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자, 내일 이후로 봅시다. 장마 전선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이번 장맛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장마전선도 먼 남해로 잠시 물러나며 숨고르기를 하겠는데요. 하지만 목요일쯤 다시 북상해 중부에는 금요일까지, 남부와 제주도에는 토요일까지 비를 뿌리겠습니다. 장마 시작부터 호우를 동반하며 비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축대 붕괴와 산사태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밤 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서울 일부 하천에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아침 8시를 기준으로 청계천과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등 하천 4곳의 산책로와 진입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현재까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안전사고 등 인명피해를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서해안에서 유입된 강한 비구름으로 서울에는 오늘 아침 7시 10분 기준 시간당 10에서 2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정부는 호우특보 확대에 따른 중대본 1단계 가동과 함께 집중호우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배포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 같은 위험한 곳은 피하고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서 기상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게 좋습니다. 개울가나 하천 주변 또 해안가 등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산과 계곡을 방문한 상태라면 비탈면을 피해서 대피해야 하고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사장 근처도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 농촌에선 논둑이나 물고 점검을 위해서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네,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잠시 뒤입니다. 오후 3시죠.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합니다. 교과과정 외에서 문제를 내지 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교육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네, 수능과 또 사교육 대책 취재 기자와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담길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이번 사교육 경감 대책에는 예. 이제 최근 3년치의 수능과 그리고 지난 6월 모의고사에서 나온 교과과정 외문항, 그러니까 이른바 킬러 문항들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사교육 대책으로는 수요 원인별 맞춤형 대응과 자기주도 학습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입시가 너무 복잡해서 이 대학 입시 원서 쓸 때 사교육 업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예. 관련 대책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유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만 3세에서 5세 교육과정 개정 추진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이 3, 5세 교육과정 개편은 유보 통합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영유아 때부터 입시 때까지 그야말로 생애 주기별로 뿌리내린 사교육에 대한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예. 종합적으로 이제 짚어볼 텐데 사실 가장 관심이 많이 쏠리는 건 킬러 문항 공개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늘 공개되는 범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모의고사 그리고 최근 3년치 수능에서 나왔던 교과 외 출제된 문제들입니다. 네. 이 그동안 무엇이 도대체 킬러 문항이냐 이런 말이 많았는데 네. 그 유형들이 공개되는 겁니다. 예. 공개되는 문항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올해 수능 출제 기조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방향키가 될 전망인데요. 예. 이 앞서 대통령이 국어 비문학 지문을 콕 집어서 이제 어떻게 이런 문제가 예. 나올 수 있느냐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어에서 킬러 문항이 적어질 거란 예측도 있었는데 네. 사실 현장에서 많이 물어보면 실상은 수학의 난이도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또 이 표준 편차에 따른 유불리도 문제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예. 수학에서도 킬러 문항이 제법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과 외의 문제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지시, 그게 교육부에서는 이게 6월 모의고사에도 반영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잠시 뒤에 발표되는 그 킬러 문항들 그러면은 국어, 수학, 영어 다 들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과목만 있는 겁니까? 일단 국어, 영어, 수학 부분 네. 이 이제 고 과목들을 예. 3년치당 6개월, 예. 6월 모의고사 예. 내용을 이제 분석한 결과를 예. 그 중에서 이제 킬러 문항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공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사실 언론 통해서 이미 킬러 문항을 많은 분들께서 접하긴 하셨는데 그래도 막연하긴 하거든요. 이번 발표 통해서 좀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무엇이 킬러 문항이냐에 예. 대한 답은 나오겠죠. 지난 예. 3년치와 6월 모의고사에서 우리는 이것이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테니까. 하지만 무엇이 킬러 문항으로 들어가는 기준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 구체적으로 이제 기준이라는 것이 발표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 이 교과 과정에서 이제 기준이라고 하면 무슨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네. 교과 과정 외 출제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예. 교과서 안에서만 내겠다는 말은 아니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밖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예. 또 변별력을 유지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EBS 연계율을 뭐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게 무슨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예. 이제 출제위원들, 뭐 검토위원들 원래 이제 수능이 그렇게 출제가 되잖아요. 네네. 출제위원 수백 명, 그다음 검토위원 수백 명이 계속 교차하면서 문제를 보는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교과 과정 외에 이제 출제된 것이냐 네.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게 될 거고 예. 여기서 이제 협의가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좀 걸러지거나 네. 수정이 되거나 이런 절차를 밟게 될 걸로 보입니다. 김연아 기자 교육부 출입하니까 더 자세히 알 텐데 지금 수능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수능 출제가 뭐 더 쉬워지는 것 아니냐 아니면은 뭐 킬러 문항 대신에 중킬러 문항이 나오는 것 아니냐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입시 학원가나 아니면 저희가 학원가 가서 인터뷰를 다 해봐도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또
이게 이 수능 자체를 넘어서 수능 이후의 과정들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쉬워진다고 하면 예, 예. 이제 변별을 갖기 위해서 다른 어떤 전형들이 강화되는 거 아니냐. 예. 좀 이런 얘기들도 또 많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예. 이주호 교육부총리 나왔네요. 예, 발표 내용 좀 들어볼까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 사교육 경감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국민들께 큰 고통과 불안을 주고 있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알려드리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2010년에서 2012년에는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50.9%나 급증하는 등 사교육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에게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교육의 악순환에 고리를 끊고자 합니다.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에서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학생 학부모들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능 킬러 문항으로 인해 사교육으로 내몰렸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힘든 와중에 일부의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상위 개념을 익혀야 고난도 문제를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고 그래야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더 많은 사교육, 더 많은 선행학습을 유도했고 이는 사교육비의 폭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수능 사교육 외에도 그간 학부모님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교육이 늘어난 것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에 대한 보충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방과 후 과정 등을 이용하지 않고 사교육을 이용한다는 것은 교육부도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 또한 수업을 마치고 난 이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 다양한 체육 예술 활동을 원하는 학생들도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현장 교사, 전문가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에 적극 대응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수능 평가를 실현하고 사교육 카르텔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교육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유초, 중고, 학교급별로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학부모님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렇지만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 문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핀셋으로 철저히 제거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의 수능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 국어, 수학, 영어 영역 480개 문항을 전수 점검하였습니다. 현장 교원 등의 의견을 토대로 후보 문항을 선별하였고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사, 교수들을 위촉하여 2차례 검토를 한 뒤 공교육 정상화법에 근거한
법정위원회인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22개의 킬러 문항을 선별했습니다. 구체적인 킬러 문항 사례는 오랜 시간 학교 현장에서 교직 경험을 쌓으신 책임교육정책실장이 직접 브리핑 이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킬러 문항 사례를 발표한 것은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을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확실하게 배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수능 킬러 문항이 더 이상 출제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관리 체제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수능 출제 단계에서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여 문항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수능 출제위원과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이 결탁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의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카르텔 및 부조리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히 조처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제위원의 비밀 유지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 시에는 엄정 제재하여 사교육 시장과의 유착을 차단하겠습니다. 킬러 문항이 출제되어야만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일부 학원 등이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성실하게 수업하고 계시고 가르친 교육과정 내에서 문항을 출제하며 변별을 잘 해내고 계십니다. 공교육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꾸준히 밝혀왔던 원칙입니다. 그동안 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정부가 확실히 고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충실히 공부하고 지도해온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께서는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로 또 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학원들의 불안 마케팅,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동안 해왔던 대로 수능 준비에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와 학교 내에서의 시험도 공교육 과정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로 인해 사교육비 늘지 않도록 입시 전부터 꼼꼼하게 살피고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별도의 고액 컨설팅 사교육 없이도 입시 준비가 가능하도록 현장 교사 중심의 공공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입 관련 정보 제공도 확대하겠습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정보 공시도 개편하겠습니다. 중고교 단계에서는 근본적으로 정규 교실 수업을 혁신하여 사교육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수업 밖에서의 사교육 건강 과제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공교육 내에서 교과에 대해 보충 지도를 해주는 학습 튜터링과 방과 후 보충 지도 프로그램을 늘리고 지자체와 민간의 학습 지원도 활성화되도록 돕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소위 학원 뺑뺑이에 몰리지 않도록 넓은 학교 중심으로 양질의 돌봄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과 후 과정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 예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디지털 세사 캠프에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심산업 분야에서 활발한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사교육 불안 마케팅에 속지 않도록 초등, 의대 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실태를 그때그때 바로 점검하여 학부모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유아를 둔 학부모님들의 높은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교육을 강화하고 영어 예체능 등 맞춤형 방과 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숲 유치원과 같은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 통합 모델에
유아 학부모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었던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조속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일부 유아 영어 학원들의 편법 운영을 정상화하고 제도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사교육의 가장 주된 원인은 불안감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나서서 학부모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학부모님들에게 손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발표 이후에도 후속 대책을 추진하면서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부모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국민을 위한 교육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경감하고 교육계획을 성공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교육계획을 제대로 추진하면 사교육을 줄일 수 있습니다. 0세부터 11세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돌봄을 실현하여 초등 돌봄 사교육을 공교육내로 흡수하고 잠자는 교실을 깨워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 맞춤형 교육으로 사교육을 줄이겠습니다. 대학 개혁으로 지역과 대학이 상승하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을 집중 지원하여 대학 경쟁력을 높이면 수도권에 소재한 소수의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과잉 사교육 열풍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 강국의 어두운 뒷면에는 사교육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쉽게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습니다.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으며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사교육 문제를 결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단호한 의지로 사교육 카르텔과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 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발표드린 킬러 문항에 대하여 교육정책의 책임자로서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공교육 교육과정 내 수능 출제가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전문가와 공급자인 출제당국 입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킬러 문항이 출제된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일찍 발표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합니다. 그러나 오늘 반성을 계기로 이러한 킬러 문항 출제, 그로 인한 사교육, 학생과 학부모의 과도한 경쟁 부담이라는 악순환을 확실히 끊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교육은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교육계획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울러 교육계획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교육개혁 정책이 차츰 성과로 이어지면 온 국민들이 우리 교육과 미래에 대하여 더 큰 희망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교육개혁이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기필코 성공해야 하는 일입니다. 학생, 학부모님, 교육 현장을 비롯한 국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이 수능 및 모의평가 소위 킬러 문항 점검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책임교육정책실장 오승걸입니다. 최근 수능 및 6월 모의평가 킬러 문항 점검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수능을 대비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아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의 사례를 보여드리고 이후
이러한 문항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함으로써 수능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 및 평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능 킬러 문항 점검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지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집중 작업을 통해 최근 3년 수능과 2024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총 480문항을 점검하였습니다. 1단계로 후보 문항 선정 분과에서 수능 및 모의평가 당시 학교 현장의 반응, 교원 의견 등을 분석하여 킬러 문항 후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개의 검토 분과에서 과목별 후보 문항을 2차례에 걸친 심층 검토 과정을 통해 킬러 문항을 선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 결과를 공교육 정상화 법에 따른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특히 공교육 내 수능 문항 출제라는 원칙에 부합한지 점검하기 위해 검토 분과는 현장 교사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의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추진하되 공급자인 출제 당국의 입장이 아닌 학생, 학부모의 눈높이로 점검하기 위해 수능 출제 또는 검토 경험이 있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일반 교사를 적정하게 배치하였습니다. 소위 킬러 문항 사례는 총 22개이며 국어 7개, 수학 9개, 영어 6개입니다. 연도별로는 2021학년도 수능 1개, 2022학년도 수능 7개, 2023학년도 수능 7개,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7개입니다. 현장 교사 및 전문가들은 킬러 문항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킬러 문항들은 공교육 과정 위에의 다른 배경 지식을 가진 경우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거나 의도적인 함정으로 실수를 유발하는 등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하여 공교육 과정 내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목별 킬러 문항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어의 경우 일부 문항은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과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배경 지식을 가진 학생들은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반면 배경 지식이 없이 독해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일반 학생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문항은 문제풀이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내용 파악을 어렵게 하고 선택지의 의미와 구조도 복잡하게 만들어 의도적으로 학생들의 실수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2학년도 수능 8번 문제의 경우 해겔의 변증법을 바탕으로 예술의 위상을 설명하는 지문으로 정립, 반정립, 수렴적 상향성, 절대 정신 등 철학 영역의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면서 지문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23학년도 수능 17번의 경우 과학과 수학 분야의 내용을 다루는 어려운 지문을 제시하여 국어 독해력보다 과학 및 수학 개념에 대한 배경 지식의 차이가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주며 보기의 내용을 이해해야 하므로 추론해야 할 정보량이 과다하고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학의 경우
일부 문항은 여러 개의 수학적 개념을 결합하여 과도하게 복잡한 사고 또는 고차원적인 해결 방식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에서 고급 수학이나 대학 과정 등을 선행 학습한 학생은 출제자가 기대하는 풀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학생 사이의 유불리를 발생시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24학년도 모의평가 공통 22번 문제의 경우 3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되어 문제 해결 과정이 복잡하고 상당히 고차원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하며 일반적인 공교육 과정의 학습만으로 풀이 방법을 생각해내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분석되었습니다. 22학년도 기하 30번의 경우 기하 문항으로 출제되었으나 사교육에서 고급 수학이나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벡터의 외적 개념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도 있어 과도한 심화 학습 및 선행 학습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영어의 경우 일반 문항은 전문적인 내용 또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영어를 해석하고도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공교육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어려운 어휘와 길고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여 해석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33번 문제의 경우 지문이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빈칸을 포함한 문장의 구조가 복잡하여 영어 해석과 내용 이해를 어렵게 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23학년도 수능 34번 문제의 경우 추상적인 개념과 일반적인 소재를 동시에 활용하여 학생들이 구문을 해석하더라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공교육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어려운 어휘 및 복잡한 문장 구조로 지문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어, 수학, 영어 대상으로 점검하였으나 최근 언론에서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에서도 킬러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시험 이후 학교 현장의 의견 등을 토대로 최근 3년간 수능 및 올해 모의평가 과학탐구의 일부 사례도 참고로 제시하며 향후 사회탐구, 과학탐구 문항들도 엄밀하게 점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 수능 및 6월 모의평가 킬러 문항 점검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 국장께서는 단상 위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교육대책 발표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26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절감 위해서 결국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특히 수능에서 킬러 문제들 제거해서 사교육 의존도 줄이겠다. 특히 이권 카르텔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부 입시학원들의 공포 마케팅에도 현혹되지 말라는 당부를 했고요. 또 대학별 교사, 내신에도 공교육 과정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계속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김연아 기자. 자, 교육부 총리, 사회부 총리의 오늘 발표 내용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수능과 관련된 게 가장 관심이 높으실 테니까요. 수능 네. 관련된 걸 보면 일단 공정한 수능을 위해서 이제 자문과 검토 과정을 맡을 기구가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교육 과정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 수능 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 수능 출제 점검위를 신설해서 이제 출제 단계에서 이제 문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문제되는 문항이 실제 출제되는 일이 없게 예. 하겠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수능 문항 관련된 정보들 지금까지는 이제 데이터들이 너무 적게 네. 제공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이것들이 추가로 공개가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예 출제진을
수능 출제진을 예. 이제 현장 교사 위주로 구성하겠다. 그걸 검토하겠다는 지금 발언도 내놨습니다. 네. 또 출제위원은 아까 이제 앞서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문제 예. 지적해 오면서 이제 과거 수능 출제위원들이 자기 경력을 이제 비밀 서약을 깨고 자기 경력을 홍보해서 아,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 예.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다는 보도들도 전해드렸었는데 예. 이제 그런 경우 그런 일들이 없도록 이제 지금 현재 비밀 서약 부분에다 더해서 이 활동 이후에 일정 기간 강의나 집필 또는 이 자문 등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실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 정리를 해드릴까요? 대통령실에서는 이 이권 카르텔,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법 조치가 필요하다면 할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장 조사 제보도 받고 있으니까요. 또 학생, 학부모, 교사가 불행해질 수 있다. 이권 카르텔 관련해서입니다. 예. 그리고 학력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잠깐 정리해 주셨지만 이 대학별 고사 있잖아요. 지금 예. 이제 수시가 있으면 수시 논술, 수시 이제 면접 이렇게 쫙 준비를 하게 될 텐데 네. 이런 대학별 고사들도 교과 과정 내에서 출제를 하도록 점검을 하겠다. 이건 물론 이제 대학 자율에 맡겨진 부분이지만 예. 교육부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대학들도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예. 또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번 수능에서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네. 되는 지점입니다. 또 이 내신과 수행, 지필 평가 선행을 맡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사교육 억제를 위한 입시 개편, 그리고 방과 후 보충 지도 확대, 그리고 EBS 개편, 초일 에듀케어와 늘봄 교육 확대해서 그 사교육 수요를 초등학교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로 흡수하겠다. 네. 이런 방안도 지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정리를 좀 하다가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옳겠습니까? 윤 정부의 방향은 맞습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된다라는 지금 대통령실의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킬러 문항 지금 사례를 공개했잖아요. 혹시 보셨습니까? 킬러 문항 사례 잠깐 봤습니다. 예, 봤습니까? 지금 잠깐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킬러 문항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정확한 어떤 한 줄짜리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 지금 쭉 설명한 걸 보면 예. 교과 과정 외에 출제된 거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수능의 기준이 되는 걸 지금 길게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 과정 외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 아닙니까? 추상적인데 예. 지금 얘기한 게 그래서 쭉 얘기한 것 중에 저희가 집중을 해볼 만한 게 예, 예. 배경 지식이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 아. 그러니까 공교육 내에서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그걸 푸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예. 그 외에 사교육으로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한 친구들은 배경 지식을 통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 아. 이런 것들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지금 지목을 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공교육 교육과정으로 풀 수도 있지만 그러면 굉장히 길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네. 대학 2, 3학년 과정을 선행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 이 친구들은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을 가지고 굉장히 쉽게 그냥 공식을 대입해서 그렇게도 뚝딱 하는군요. 할 수 예.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은 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아. 배제하겠다. 지금 요 정도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너무 어렵고 전문적인 지문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 해결 예시도 나왔지만 네. 추상적이고 아. 전문적인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영어 지문을 다 해석을 했는데 이걸 한국어로 놓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질문들이 예. 사실 좀 있거든요. 아. 사실 너무 과학이라든가 아니면 예. 철학 혹은 뭐 어떤 이론에 대한 것들, 사회과학 이론에 대한 것들을 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풀어놓고도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예. 네. 그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오늘 이주호 장관이 교육 방향에 대해서 내놨고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윤 정부의 방향은 맞다라고 정도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교육 대책 내놨습니다. 앞으로 사교육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교육을 잡는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앞서 정부 우리가 뭐 건국 이래 굉장히 사교육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지적해왔고 많은 예. 대책을 내놨지만 잠깐 주춤할 때는 있었어도 결국 다시 과거를 회복하고 더 크게 팽창을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 사교육 대책으로 뭐 어떤 막
사교육이 막 반으로 줄어들고 막 이런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장 관계자들도 그렇게 보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한 최근 5년간 사교육비가 거의 한 150% 정도 늘어났거든요. 1인당 사교육비가. 그게 굉장히 축소돼서 발표된 통계라는 지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30만 원이 안 되다가 지금 41만 원까지 150%나 폭증을 했기 때문에 이 고삐 풀린 거를 좀 억제를 하고 그리고 이 고삐 풀린 사교육이 커온 가장 큰 영양분이 됐다고 생각한 공교육 교육과정 외의 것들을 좀 쳐나가면서 정리를 하고 좀 제어를 하겠다. 이 정도를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이제 향후 기간에 걸쳐서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부의 오늘 사교육비 절감 대책 조금 전 발표가 됐고요. 김연아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용하는 해저터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현지 민영방송인 후쿠시마 주오 텔레비는 대형 크레인이 달린 배가 오늘 오전 해저터널을 파는 데 사용한 굴착기를 인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터널 방류구에 덮개를 씌우는 공사를 하면 오염수 해양 방류 공사는 끝납니다.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면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 설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오는 28일에 시작할 방침입니다. 이 검사가 끝나면 방류 설비 준비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상 시기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여론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과거 사드 사태를 부각하면서 맞섰습니다. 여야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5년 동안이나 묵혀놓고 질질 끌며 뭉갠 것인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하며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민주당의 사드 전자파 선동이 괴담으로 판명됐지만 아직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사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미리 보기와 다름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시겠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약수터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국제사회에 우리 민주당이 그 약수터 좀 폐쇄하자 국민 건강에 해롭다고 하니까 그 약수터가 아까워서 그런지 왜 폐쇄 운동하냐 지금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병 주고 약 주고식 횟집 투어에 기가 찹니다.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지지하고 그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니까 횟집 투어를 가는 건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잘 어울리는데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약간 이거 보는 밥상 놓고 말 길게 하면 못 받는다고 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 23일이라고 의미가 또 있네요. 6월 25일 바로 전이라. 교육 인사드립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아까 못다한 책임 다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네, 네.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그건 앞으로 당이 처할 조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선 역할을 안 하실 겁니다. 대선까지 못 포함하신 대선은 뭐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고. YTN 김명수 기자입니다. 요 앞에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 수 있어요? 말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조용한 데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 혹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백시장도 만들어야 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 이재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화이팅!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 병장님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달 정도. 남은 기간이요. 많이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더 화면상 붉게 보이는 이 충북과 경북 내륙에 현재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경북 북부 내륙에는 호우특보도 확대됐습니다. 이 강하고 많은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 내리는 양 살펴보면 제주도 많은 곳에 200mm, 그 밖에 남부 지역에 최대 12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많게는 10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출퇴근 시간대 집중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는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이후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남부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도로 쏟아지겠습니다. 이 비와 함께 바람도 비상입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서해와 남해 서부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풍랑특보는 곧 대부분 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곳곳에 비가 자주 오겠는데요. 이 주 후반에는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하면서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